저는 진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게 정말 최강 식지궁합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름철에 정말 보양식이 되는 조합인 거죠. 왜냐면은 박사님 요즘 진짜 너무 더운데요. 아, 맞아요. 삼계탕만이 답일까요? 뭔가 다른 추천 메뉴는 없을까요? 아니, 저희 환자분들도 요즘에 오시면은 그냥 너무 다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물어보면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냥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짚어봐도 정말 맥에 힘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정말 최강 보양식이 있는데요. 삼계탕 아니고요. 바로 보리굴비입니다. 아, 여러분, 보리굴비 정말 생각만 해도 그 짭조름한 보리굴비, 피디님 보리굴비 좋아하세요? 저 너무 좋아요. 그거 이렇게 쪽쪽 찢어가지고 밥에 이렇게 물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 또 고추장에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진짜 너무,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막 침이 막 고이려고 하는데. 굴비는 많이 들어봤는데 박사님 보리굴비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굴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생선의 종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기를 말린 거예요. 이 조기가 사실은 정말 보약 같은 생선이에요. 우리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정말 비싼 보양식 중에 하나가 민어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이 조기도 같은 이제 민어과이고, 이게 특히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은 근육량이 굉장히 적고,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스태미너 음식인데, 닭고기, 여러분 왜 우리 운동할 때 닭고기 정말 열심히 먹잖아요. 근육 펌핑하려고 닭고기를 많이 먹는데, 닭고기에 꼭 필요한 그 성분 중에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기에 닭고기만큼의 그와 맞먹는 양의 류신이 들어있어요. 이 류신이 뭐냐면은, 이제 단백질을 우리가 먹으면요, 단백질이 그냥 바로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다 이렇게 분해가 된 다음에 그게 다시 합성이 돼서 이제 근육 단백질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양을 보면은 닭고기가 한 100g당 1.7g 정도의 유신이 들어있는 반면에 조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 1.6g이 들어있으니까 거의 사실 비슷한 양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면서 특히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유신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조기예요. 그리고 이 조기는요, 한의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식치 효능이 뛰어나거든요. 약재명으로는 석수어라고 해요. 여름철에 입맛을 돋게 하고 기운을 돋게 하고, 그리고 이 소화를 도와서 뱃속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의보감에는 과일독을 치료할 때 이 조기를 구워서 먹거나 조기를 끓인 물을 먹으면 해소가 된다. 또 급유방이라는 책에서는요,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고 막 그득하고 이질 설사, 그러니까 막 배 아프면서 복통 설사하는 그런 증상들을 다스리는 데 도 조기가 약이 되는 생선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냉한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많이 먹고 이제 배탈이 쉽게 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증상을 다스리는데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기를 말려서 이제 굴비가 되는 건데요. 말릴 때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통보리 속에 묻어놓고 그 상태에서 말려서 우리가 그 이름을 보리굴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라남도 영광에서 유래된 음식인데, 보면은 그 유래가 되게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리 겨 속에 넣고 말린 것이 아니라 이 보리 볏짚으로 싸서 보리굴비를 만들었다라는 이제 기록들이 있거든요. 굴비 중에서도 보리굴비가 건강에 더 좋은 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조기가 굴비로 이제 숙성이 되는 과정에서 생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영양소도 좀 변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조기에 단백질이 많잖아요. 근데 이 조기의 단백질이 숙성 과정에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루탐산이라든가 뭐 이노신산, 글리신 같은 이런 아미노산들이 막 더 많이 생겨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칠맛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건조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단백질 밀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기일 때는 한 1.6, 뭐 5, 6 정도 되다가 이제 보리굴비가 됐을 때는 1.8에서 2.0까지도, 그러니까 닭고기보다 더 이제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음식을 우리가 염장을 해서 건조시키게 되면은 조금 따뜻한 성질을 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장관이 평상시에 좀 냉하다든지 소화 기능이나 흡수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더 도움이 되죠. 근데 보리굴비는 꼭 무찬물에 밥을 말아서 먹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저는 진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보리굴비랑 그다음에 녹찬물 밥을 같이 먹는 게 정말 최강 식지궁합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름철에 정말 보양식이 되는 조합인 거죠. 왜냐하면은 여름철에 우리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데, 물론 그러면서 기력이 빠졌을 때 뭐 삼계탕 먹는 것도 좋고 뭐 다른 음식들을 먹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땀이 어때요? 짠맛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 그냥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소금도 같이, 우리 몸에 있던 소금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물만 무작정 많이 마셔서 건강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양의 염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무슨 소금을 뭐 퍼서 먹을 게 아니라 염장 음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이런 보리굴비인 거죠. 되게 짭짤한 염장한 이제 생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왜 녹찬물에 마른 밥과 같이 먹었을까? 여기서 정말 또 이 지혜의 한 수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염장한 보리굴비를 그냥 먹었을 때 이게 갑자기 일시에 짠기가 확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좀 몸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녹차물하고 같이 먹으면 그 염분이 어느 정도 중화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리굴비 자체가 되게 기름지잖아요. 아마 먹어본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보리굴비 자체의 기름기를, 녹차 안에 탄닌이라는 이 약간 쌉싸름한 맛을 내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그 기름기를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맛을 느낄 때도 생선의 그 비린 맛이 원래는 있는데 그걸 먹고 이 비린 맛이 확 가시면서 정리가 되면서 되게 개운한 맛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은 정말 예전에도 여름 궁중 별식으로도 활용이 되어 왔고, 밥 한 톨까지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식취하는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 지난주에도 저 이제 보리굴비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차 가루를 따로 싸가요. 그래서 녹찬물에 그냥 밥을 말아 먹는 게 아니라 말차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녹차하고 말차에는 둘 다 항염, 염증에 저항하고, 그다음에 항암, 암세포에 저항하고, 그리고 항노화, 노화에 저항하는 그런 강력한 그 슈퍼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EGCG라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게 영양제로도 따로 이제 나와 있기도 한데요. 녹차에도 들어있고 말차에도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녹차보다는 말차의 이 성분이 훨씬 더 농축되어 있어요. 선생님, 근데 녹차나 말차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뭐 녹차 가루 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말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사실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요즘에 말차가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따로 녹차하고 말차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뭐 말차를 뭐 아이들이 먹어도 되는지, 뭐 주의점이나 먹는 방법, 뭐 팁 같은 거 이런 거 따로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박사님, 밥에 물 말아먹는 게 위에 안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왜냐면은 정말 찬 물을 과량, 뭐 예를 들어 뭐 생수 한 500ml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밥 말아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서 마신다고 하면은 정말 일시적으로 이제 위산이 중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녹찬물에 밥 말아 먹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차가운 물에 보통은 뜨거운 밥을 넣어서 말기 때문에 결국은 온도가 우리가 이제 먹을 때쯤에는 차가운 게 아니라 약간 미지근하거나 한 따뜻한 정도 그 수준의 온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따뜻한 물을 소량 밥과 같이 먹었을 때는 그 촉촉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 위장의 연동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녹찬물에 밥 말아 먹는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소화력이 약하고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물에 밥 말아 먹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내가 입으로 충분히 많이 깨물어서 씹어서 입안에서 죽과 같이 만들어서 넘겨서 이제 소화를 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리굴비가 이렇게 좋은데 그래도 주의할 점도 있겠죠? 네, 뭐
모든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보리굴비 같은 경우는 고혈압 환자 그리고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 염분 때문이에요. 보리굴비 한 마리가 한 150g 정도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통 1200에서 한 1800m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WHO에서 보통 1일 이제 상한선으로 정해놓은 양이 한 2000mg, 그러니까 그 이하로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고혈압 환자라면은 1500mg 이하로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혈압 환자는 한 반 마리 정도만 이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조금 혈압을 좀 정말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경우라면은 보리굴비를 이제 조리하기 전에 살짝 물이나 이제 쌀뜨물 같은데 담갔다가 조리를 하게 되면은 뭐 그 표면에 있던 염분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보리굴비에 기름이 많잖아요. 대부분은 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는 좋지만 산패가 쉽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냉동 보관을 꼭 해주시고 냉동 보관했을 때는 한 마리씩 딱 먹을 분량만큼만 이제 따로 랩핑을 해서 밀폐용기에 넣어서 그렇게 포장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진공 포장을 해주면 훨씬 더 공기랑 접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산패 속도를 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한번 보리굴비를 해동을 했는데 뭐 다시 냉동을 한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해동을 한번 한순간부터 벌써 세포막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수분이 손실이 되고 또 산패가 촉진이 됩니다. 해동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상온에 놓고 해동을 하는 것보다는 냉장고에 넣고 이제 서서히 해동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신선하게 그래서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정말 이 닭고기에 맞먹을 정도로 유신 함량이 풍부한 조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가족 여러분들, 패밀리 여러분들은 무더위 잘 나시고 배탈 없이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